네, 경기도 고양시를 출신 한준호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장관님, 또 위원장님, 또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저희가 예측을 하며 그 과기부 예산에 갖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부와 기관의 피해를 수습해 나가는 이런 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될 텐데 예산 잘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이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과기부 소속기관과 그리고 산하기관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떨어진 과학관이라든지 교육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국립과천과학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이 전년 대비 83%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체 수입도 그만큼 줄었겠죠. 애초에 과학관 자체 수입 목표가 7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운영이 쉽지는 않겠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2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자체 수입 목표액이 전년 대비 2억 줄였고 또 과기부 전입금은 6억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수입 목표액을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책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체 수입이 10억 남짓 될 텐데요. 9억 10억 정도 될 텐데 이게 예년과 유사하게 70억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만일 과학관 운영을 휴관 없이 전면 개방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면은 확보될 수입이 하면 30억 정도 웃돌 거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장관님 이 전체 관람객 비중 중에 35%가 학교 단체 관람객들 주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목표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뭐 내년은 뭐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가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네, 그래서 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 전입금이 또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과학관 주요 사업이 뭐 체험학습 같은 특화 교육이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SF 축제 같은 과학 문화 사업이 있을 테고, 뭐 특별 기획전 같은 것들이 주로 수입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개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과학관의 핵심 사업인데 이게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 수입은 거의 전무하고 그리고 전입금은 경사비를 포함해서 이제 운영비에 주로 쓰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체 수입 목표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핵심 사업을 전혀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인 증액에 대한 이제 의견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과학기술인력연구원도 역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뭐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저희가 드리는 그렇습니다. 서면 질의에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은 또 소위 내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조성 사업 이 필요성과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인 미디어 산업 규모로 봤을 때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18년도에 3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 시장에서 23년 약 8조 원 규모로 연평균 한 2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지적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뭐 그 1인 미디어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장비 이런 거 부족해서 좀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시설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맨 좌측에 있는 게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사업이고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 사업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이 큰 차이점이 이거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가장 유사한 사례가 SBA라고 그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미디어 콘텐츠 센터가 상암동에 있는데요. 저도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는 SBA 거는 폐쇄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 담긴 1인 미디어 컴플렉스는 오픈형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입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특화 제작 시설에 대해서는 한쪽은 폐쇄형이고 한쪽은 오픈형이다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국세청에 업무 코드가 등록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킨다는 점이 즉 1인 크리에이터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양질의 크리에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좀 이제 그 의견을 좀 드리자면 25개 사라고 하니까 뭐 25분 정도 되겠죠. 뭐 2분씩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2년 단위로 이분들을 그 육성을 하고 내보내는데 이 기간들에 대해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 좋은 시설과 좋은 이제 육성 사업에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1인 미디어 사업 중에서 24년부터 5년간 육성을 했던 사업들에서 창작 성공 사례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담아내신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사업을 향후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잘 육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역시 한 2년에서 1년 정도 기간을 한번 줄여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